우리의 식사에 빠지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인의 기본 식사인 밥입니다. 여러분은 밥을 즐겁게 드시고 계신가요? 그러나 당뇨병 환자들은 흰쌀밥을 즐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흰쌀밥은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은 백미 대신 다른 식재료를 이용해 밥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미 대신 현미를 사용해 만든 현미밥, 잡곡을 넣어 만든 잡곡밥 등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재료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밥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면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그런 번거로움 없이 간단하게 밥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저 원래 하던 대로 밥을 만들다가 이 특별한 재료를 조금만 넣어주시면 식후 혈당 상승을 방지하고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방법을 통해 장 건강과 혈관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어떻게 밥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영상에서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을 꼼꼼히 보시고 꼭 끝까지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밥을 삶을 때 첫 번째로 고려해 보실 재료는 강황입니다.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에 아주 유익합니다. 사실 당뇨 징후가 나타난 사람들에게 9개월 동안 커큐민을 복용하게 한 연구에서 당뇨로 진행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커큐민의 당뇨에 대한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강황은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조절하여 당뇨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며 당뇨로 인한 신장 손상 같은 합병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밥을 삶을 때 강황을 첨가하면 당뇨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쌀 한 컵당 반 티스푼에서 한 티스푼 정도의 강황을 넣어주면 적당합니다. 이때 후추를 함께 넣어주면 효과가 2배로 증가합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 편인데 이를 흡수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검은 후추의 피페린입니다. 피페린은 혈당 수치 조절에 좋을 뿐만 아니라 커큐민의 흡수를 돕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강황과 검은 후추는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밥을 삶을 때 후추는 강황의 양에 비해 13에서 절반 정도 첨가해 주시면 됩니다. 밥을 삶을 때 두 번째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재료는 소주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주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지만 밥을 삶는 과정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현미밥을 만들 때 소주를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현미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혈액순환 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에 도움을 주어 당뇨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합니다. 또한 현미밥을 선호하는 분들 중에서는 현미의 딱딱하고 거친 식감 때문에 현미밥을 즐기는 것을 꺼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소주와 같은 발효 알코올을 섞으면 현미의 식감이 부드러워져 더욱 즐겁게 현미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조리 과정에서 완전히 발산되므로 밥에서 술 냄새가 나거나 취감을 느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주를 이용해 밥을 삶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밥을 삶을 때 쌀 한 컵에 대해 소주 한 잔 정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특히 현미와 흰쌀을 섞어서 밥을 삶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식초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식초를 섭취하면 탄수화물 섭취 후 빠르게 상승하는 혈당 수치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는 밥뿐만 아니라 발사믹 식초에 빵을 찍어 먹을 때나 냉면에 식초를 첨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식초가 어떻게 혈당 상승을 늦추는 걸까요? 식초와 같은 강한 산성 물질이 첨가되면 음식물이 위에서 더 오래 머물게 되어 탄수화물이 빠르게 포도당으로 변환되어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쌀을 불릴 때 식초를 몇 방울 첨가하고 씻은 후에 밥을 삶으면 당뇨에 좋은 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밥을 먹기 전에 식초를 묽게 희석하여 밥에 약간 뿌려 먹으면 식후 혈당 상승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은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인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밥을 삶을 때 기름을 한 스푼 첨가하는 것입니다. 밥에 기름을 넣으면 쌀알이 기름으로 덮여서 코팅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쌀을 먹으면 쌀 내부의 탄수화물인 전분이 빠르게 소화되어 몸에 포도당으로 흡수되고 이로 인해 혈당이 상승합니다. 그러나 쌀알에 기름이 코팅되면 전분과 기름의 지방산이 만나 저항성 전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이름 그대로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포도당의 흡수 속도가 늦어지고 이에 따라 혈당 상승도 천천히 일어나게 됩니다. 단, 기름은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 들기름, 콩기름, 참기름 등을 활용해 보세요. 밥을 삶을 때 쌀 한 컵에 대해 티스푼 한 스푼 정도의 기름을 넣어주시면 적당합니다. 추가로 밥을 먹을 때는 충분히 식힌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밥이라 할지라도 갓 지은 밥보다 식힌 밥이 당뇨 환자에게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쌀알 내부의 탄수화물인 전분이 물과 열을 만나 부드러워지고 이 부드러워진 전분은 소화효소와 잘 반응하여 소장에서 잘 흡수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소화되고 잘 흡수된다는 것은 탄수화물이 당으로 빠르게 분해되고 흡수되는 과정이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갓 지은 밥을 먹으면 혈당이 더욱 빠르게 상승합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식사 후 급격하게 상승하는 혈당이 치명적이므로 이를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소화되고 잘 흡수되는 전분을 앞서 설명드린 저항성 전분 상태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을 식히면 밥이 저항성 전분 상태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식힌 밥을 먹으면 소화와 흡수가 느리며 이에 따라 당도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찬밥을 먹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밥이 한번 저항성 전분 상태로 변하게 되면 다시 열을 가하더라도 일반 전분으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갑게 식힌 밥을 다시 데워 먹어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 따뜻했던 밥을 충분히 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밥을 식힌 후에는 그대로 먹거나 데워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밥을 식히고 바로 냉동 보관하면 저항성 전분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전분 분자들이 움직이고 뭉치면서 생기는 것인데 갑자기 얼리면 전분 주변의 물이 급격히 얼어 전분 분자들이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저항성 전분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밥을 냉동 보관하시더라도 처음에는 따뜻한 상태에서 실온에서 충분히 식힌 후에 얼리는 것이 좋습니다. 매번 식사할 때마다 혈당 걱정으로 인해 마음 편히 식사를 즐기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설명드린 방법대로 밥을 준비하시면 혈당 상승을 더욱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이 정보를 주변의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